자, 오늘의 메뉴는 안동 찜닭인데요. 안동 지방에 가시면 이 찜닭 파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만들기가 굉장히 간편하고 쉽고 또 누구나 이 분량대로만 잘 맞춰가지고 양념을 만드시면은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는 메뉴이기 때문에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안동 찜닭의 재료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자, 우선은 이렇게 토막을 낸, 우리가 보통 닭볶음탕용으로 토막을 낸 닭을 준비를 하시면 되겠는데, 저는 오늘 한 2인분 양을 기준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kg짜리 닭 반마리 정도를 준비를 해서요, 볶음탕용으로 부위별로 토막을 낸 것을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미리 좀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자, 이거 당면인데요. 찜닭의 마지막에 이게 당면, 이거 먹는 거 참 맛있죠. 그래서 이 당면을 그냥 마른 상태로 넣는 것보다는요, 물에다가 1시간 정도 담가서 불려서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중국 당면, 조금 굵은 당면 있으신 걸 사용을 하셔도 좋고, 일반 우리 잡채용으로 쓰는 당면을 쓰셔도 좋습니다. 1시간 정도 물에 담가서 불려서 준비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찜닭에 들어가는 부재료로는, 자, 떡볶이떡, 그 다음에 감자, 당근, 그 다음에 표고버섯, 양파, 대파, 자,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풋고추하고 홍고추, 그 다음에 시금치 2포기 정도를 준비했는데요. 좀 아주 매콤한 맛의 찜닭을 드시고 싶으시면 풋고추 대신에 청양고추를 사용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안동 찜닭에 들어가는 재료를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양념을 먼저 만들어 놓고 나서 이 재료들을 한번 썰어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안동 찜닭에 들어가는 양념에 전체적인 짭짤한 간을 해주는 건 바로 간장이겠죠. 그래서 오늘 진간장 또는 양조간장을 이용해가지고 간을 할 건데요. 오늘 1kg짜리 닭 반마리에 해당되는 양념으로는 간장을 4큰술 정도 기준을 하시면 되겠고요. 일반 설탕보다는 흑설탕을 쓰시는 게, 찜닭을 여러분들도 드셔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색깔이 상당히 좀 진한 편이죠. 거기에 캐러멜 소스라든지 또 중국식 춘장을 넣는 경우가 많은데, 캐러멜 소스가 들어간 거기 때문에 조금 쓴맛이 날 수도 있고 건강에 이렇게 좋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그 대신에 그냥 흑설탕을 사용을 해서 색깔을 좀 진하게 내보도록 할 거고요. 다진 마늘, 그 다음에 깨소금, 참기름, 후추, 그 다음에 생강가루, 그 다음에 맛술, 그리고 고추기름,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저는 양념을 먼저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할 건데요. 자, 반마리에 해당되는 양념으로는, 자, 흑설탕 2큰술, 자, 2큰술의 흑설탕을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간장, 진간장이나 양조간장을 쓰시는데, 계량 스푼으로 하나, 둘, 셋, 4큰술 정도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4큰술, 그 다음에 다진 마늘, 자, 꼭꼭 눌러서 1큰술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맛술은 2큰술. 맛술 대신에 청주를 쓰셔도 되는데요. 맛술이 좀 단맛이 더 강하죠. 그 다음에 깨소금은 작은 술로 1작은술, 통깨를 그냥 넣으셔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생강가루 4분의 1 작은술, 다진 생강을 넣으실 경우에는 1작은술 정도를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후춧가루 4분의 1 작은술 정도를 넣고요. 이렇게 해서 양념장, 굉장히 간단한 양념장이 만들어졌죠. 자, 참기름은 여기다 넣으시는 것보다 마지막에 찜닭이 거의 다 됐을 때쯤 마지막에 넣어서 향을 살려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고추기름은 이 찜닭에 닭을 데친 다음에 볶아서 사용을 할 건데, 그때 볶을 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념이 일단 준비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부재료들을 하나하나 썰어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닭은 썰어져서 일단 준비가 됐고요. 그 다음에 떡은 보통 그냥 마트에서 파는 단단한 떡볶이용 떡을 쓰셔도 좋고, 너무 떡이 단단하다 싶을 경우에는 끓는 물에 약 1분 정도 삶아서 약간 말랑말랑하게 준비를 해두셔도 좋습니다. 가래떡을 넣으셔도 괜찮아요. 자, 그리고 자, 감자, 보통 크기의 감자는 1개 정도 넣으시고, 감자의 크기가 좀 크다 싶으면 반 개 정도를 넣어주시면 되겠는데요. 두께는 한 1.5cm 정도로 도톰하게 썰어서 감자를 준비를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양파는, 자, 이 뿌리를 잘라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결 방향으로 굵직굵직하게 한 1.5cm 정도로 썰어서 한 접시에다가 부재료들을 같이 정리를 해 두도록 하세요. 자, 당근도, 자, 감자처럼, 근데 약간 당근은 감자에 비해서 크기가 좀 작기 때문에 약간 좀 더 어슷어슷하게 썰어서 약간 더 커 보이도록 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얇지 않게.
채소가 너무 얇으면 이게 이제 졸여지는 과정에서 쉽게 부서져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 도톰하게 썰어서 준비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파도 어슷하게, 굵직굵직하게 어슷하게 썰어서 준비를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마른 표고버섯을 따뜻한 물에 담가서 불려서 준비를 했는데요. 자, 이 표고버섯의 기둥은 좀 질기기 때문에 기둥은 좀 잘라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똑바로 썰으셔도 좋고 약간 포를 뜨듯이 썰면은 버섯의 크기가 원래 크기보다 좀 더 커 보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버섯까지 준비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청양고추 또는 풋고추, 자, 좀 큼직하게 반 정도로만 썰어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홍고추는 조금 더 크니까 3등분 정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통 찜닭을 드실 때 이게 시금치가 안 들어간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저는 이 시금치를 좀 마지막에 넣어서 약간 시금치 아삭한 질감과 그 다음에 색감이 좀 잘 어우러지도록 오늘 한번 준비를 했는데요. 시금치 대신 청경채를 넣으셔도 좋고 없는 재료면 굳이 넣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시금치의 뿌리 부분은 제거를 하셔가지고 자, 이 시금치의 길이 긴 대로 그냥 넣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자르게 되면은 너무 이게 이제 숨이 죽어가지고 더 작아 보이기 때문에 큼직한 상태로 넣어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재료까지 다 준비를 하면은 자, 이제 익히러 가면 되겠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지금 당면이요. 우선은 이게 불어서 부드러운 당면이 보통 자른 당면 같은 경우 그대로 쓰셔도 좋지만 자르지 않은 긴 당면을 사셨을 경우에는요. 요거를 한 3분의 이게 지금 반 접혀져 있는 상태에서 3분의 1 지점에서 썰어 주시면 전체적으로 비슷한 길이가 나오겠죠. 먹기 좋은 길이로 미리 잘라서 준비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재료가 끝이 나면은 불에 가서 하나씩 익히는 과정에 들어가면 되겠는데요. 우선은 요 닭은 끓는 물에 한번 데쳐서 기름기를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닭을 데치기 전에 보시면은 저는 미리 손질을 좀 해놓긴 했는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닭뼈 안쪽에 보시면은 이런 내장 찌꺼기들이 그냥 남아있는 경우가 있는데, 자, 닭을 씻으실 때는요, 요 안쪽 이 뼈가 있는 요 움푹 패인 부분을 손가락으로 파서 내장 찌꺼기를 깨끗하게 제거를 해주지 않으시면은 완성된 닭 요리가 냄새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깨끗하게 이 속의 내장을 깨끗하게 제거한 상태로 준비를 해서 닭을 한번 데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닭을 데치는 이유는 닭에 있는 기름기를 좀 제거하기 위한 건데요. 닭은 불포화지방산도 많지만 포화지방산이 굉장히 많아요. 이 포화지방산은 상온에서 고체 상태인데 끓는 물에 데쳐내면서 좀 녹아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닭을 데치게 되면은 아무래도 지방의 함량이 낮아지기 때문에 칼로리도 줄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느끼한 맛도 좀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끓는 물에다가 닭을 넣어서 데쳐보도록 하겠고요. 너무 오래 데치지는 마시고요. 지나치게 오래 데치게 되면은 닭의 맛도 같이 빠지게 돼요. 그래서 표면만 익히는 정도로 데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닭이 익으면 겉표면이 색깔이 좀 하얗게 변하죠. 그래서 너무 오래 익히지는 마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표면의 색깔이 하얗게 변하면 건져서 이것도 찬물에 한번 헹궈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색깔이 하얗게 변했죠? 자, 그러면 이것을 건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찬물에 한번 씻어서 조금 더 남은 기름기를 자, 이렇게 제거를 하셔서 건져서 물기를 좀 빼서 준비를 한 다음에 고추기름에 닭을 볶아서 양념을 넣어서 찜닭을 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끓는 물에 데친 닭은 일단은 볶기 전에 수분을 좀 제거를 하셔야 돼요. 이 수분 제거하는 과정이 없으면 볶을 때 기름이 사방으로 다 튀겠죠. 그래서 가볍게 키친타올을 사용하셔가지고 물기를 좀 제거를 해주세요. 완벽하게 물기 제거를 할 수는 없겠지만 겉에 좀 흐르는 물기라도 제거를 하시면 볶을 때 조금 덜 튀게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물기를 닦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닭볶음탕 같은 경우에는 고춧가루라든지 고추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어서 매운맛을 내는데 안동찜닭은 조금 개운하면서도 칼칼한 느낌의 맛을 내주셔야 돼요. 그래서 고춧가루나 고추장을 쓰는 것이 아니라 고추기름, 그 다음에 매운 고추를 써서 맛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추기름을 팬에다가 둘러주시고요. 자, 여기다가 닭을 먼저 넣어서 볶아주세요.
닭이 완전히 익을 필요는 없지만 고추기름의 매콤한 맛이 닭을 구워지게 해야지 훨씬 더 고소한 느낌의 찜닭을 만들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너무 오래 볶지는 마시고요. 표면이 기름기가 될 정도면 됩니다. 자, 여기다가 물은 계량컵으로 2컵을 가득 넣어주세요. 2컵을 가득 넣게 되면은 닭에 한 3분의 2 정도가 잠기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시고요. 물 양은요, 닭이 익으면서 수분이 빠져서 조금 더 늘어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자, 미리 준비해 놓으셨던 양념장, 아까 간장, 흑설탕, 맛술, 다진 마늘, 그다음에 생강, 깨소금, 후추로 섞어서 양념장을 만들어 놨죠. 자, 이걸 그대로 다 넣으시면 됩니다. 분량만 정확하게 지켜주시면은 간이 꼭 맞는 찜닭을 만드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남은 양념도 다 넣어주시고, 자, 이 상태에서 닭의 간이 별 때까지 좀 졸여주셔야 되는데, 닭은 소고기나 돼지고기에 비해서는 살이 연하기 때문에 훨씬 빨리 익기도 하고 간이 빨리 배기도 해요. 그래서 일단은 이 상태에서 국물이 한 3분의 1 정도 줄어들었다 싶었을 때 나머지 부재료를 넣어서 졸여주시면 되겠어요. 처음부터 감자나 당근을 넣어서 졸이게 되면은 닭을 좀 더 오래 익혀야 되기 때문에 감자 당근이 그동안에 부서져 버릴 수가 있거든요. 닭을 먼저 좀 어느 정도 익힌 다음에 반 정도 닭이 익었다 싶었을 때 그때 또 부재료를 넣어서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국물이 어느 정도 졸았어요. 닭에 간도 좀 배고 닭은 절반 이상 익은 상태인데, 자, 이때 이제 나머지 부재료 중에서 감자, 당근, 표고버섯을 먼저 넣고 다시 졸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는 감자가 절반 정도 익을 때까지 또 졸여주시면 되겠고요. 젓가락으로 찔러봐서 감자가 중간까지 좀 부드럽게 들어간다 싶으면은 그때 이제 나머지 양파, 대파, 그 다음에 떡, 그 다음에 당면을 넣고 졸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자가 어느 정도 익었나 제가 한번 찔러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완전히 감자가 푹 들어갈 때까지는 하지 마시고 중간 정도까지 들어갈 정도면은 감자도 절반 익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감자가 완전히 익은 상태에서 다른 부재료를 넣게 되면은 감자가 부서질 수도 있으니까, 자, 반 정도 익은 상태에서 나머지 재료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떡을 넣어주시고 양파하고 대파를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당면, 자, 불려놓은 당면을 넣어서 당면을 넣고 한 5분 정도 익혀주시면은 어느 정도 당면도 있고 약간 반 정도밖에 안 익은 감자도 마저 익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마저 익혀보고 한 5분 정도가 지나면은 시금치, 그 다음에 고추 넣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국물이 어느 정도 졸아서 약간 촉촉하게 남아있는 정도가 됐고요. 당면도 투명하게 다 익었고 감자도 부서지지 않을 만큼 잘 익었습니다. 자, 이때 마지막에 여기다가 풋고추나 청양고추, 그 다음에 홍고추를 넣어서 색감을 살려주고 칼칼한 맛과 향도 내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넣어서 너무 오래 졸일 필요는 없고요. 잠시만 더 졸여주시고요. 이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을 끄고, 자, 불 끄고 시금치를 넣으셔도 시금치는 재료가 가지고 있는 열에 의해서 충분히 익어가기 때문에 오래 끓이게 되면 시금치가 또 다 색깔도 변하고 너무 물렁물렁해지겠죠? 그래서 불을 끈 상태에서 넣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올려와서요. 자, 상태에서 이렇게 양손으로 이렇게 하시는 게 편해요. 골고루 재료들이 섞이게 이 뜨거운 재료의 열에 의해서 시금치가 숨이 죽게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금치가 들어가면 훨씬 먹음직스러워 보이고 더 푸짐한 느낌을 줍니다. 자, 이렇게 한여름이 되면은 시금치는 가격이 비싸지고 시금치의 상태도 좋지가 않아요. 시금치 자체가 겨울에 나오는 채소이기 때문에 여름에는 청경채를 대신을 하셔도 좋고 파의 푸른 잎을 마지막에 넣어주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찜닭이 마무리가 잘 됐습니다. 한번 그릇에 예쁘게 담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마지막에 참기름 살짝 향을 내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이렇게. 그리고 자, 그릇에 자, 이렇게 우묵한 접시, 편편한 접시보다는 약간의 국물이 있으니까 좀 우묵한 그릇에다 담아주시는 게 좋겠죠. 자, 여기다가 골고루 자, 푸짐해 보이게 반마리밖에 안 되는 양인데도 어때요? 굉장히 푸짐해 보이는 게 보이시죠? 당면도
닭에서 나온 맛있는 육수가 또 배에서 훨씬 더 맛있어지기도 하죠. 자, 닭은 주재료가 오늘 닭이니까요. 닭이 좀 푸짐해 보이도록 잡아보시고요. 색감이 서로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또 닭다리 제일 좋아하시는 닭다리는 또 맨 위에다가 얹어주시고, 자, 요거는 닭 허벅지 부분인데 이것도 굉장히 맛이 있는 부위죠. 자, 국물까지 촉촉하게. 나중에 이 국물에다가 밥을 비벼 드셔도 굉장히 맛있게 드실 수가 있겠죠. 자, 주재료가 닭이기 때문에 닭이 좀 잘 보이게. 그 다음에 부재료는 주재료하고 어우러지도록. 너무 주재료보다 부재료가 주재료처럼 보이면 안 되겠죠. 자, 색감이 골고루 알록달록하게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예쁘게 담으시면 똑같은 요리라도 훨씬 맛있어 보이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국물이 너무 없으면, 그러니까 너무 닭을 오래 졸여가지고 국물이 너무 없으면 나중에 드실 때 당면이 자꾸 수분을 빨아들여가지고 맛이 없게 돼요. 그래서 보시면 밑에 살짝 국물이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 정도로 국물이 남아있도록 졸여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자리 좀 깔끔하게 닦아서 정리를 하시고요. 자, 마지막에 여기다가 깨 좀 뿌려서 더 맛있어 보이는 느낌이 나도록 해서 완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그 조리 기능사 시험에서는 닭찜이라고 하는 요리가 있었죠. 우리 2020년부터는 시험 메뉴에서 빠졌지만 거기에는 은행도 올려주고 달걀 지단도 공용으로 올려주기도 하는데, 우리 안동찜닭은 그런 수고 없이도 굉장히 화려하고 맛있게 만들어 볼 수 있는 요리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메뉴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자, 오늘 메뉴의 주의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토막낸 닭의 그 뼈 안쪽에 있는 내장 찌꺼기들을 깨끗하게 씻어서 냄새나지 않게 닭 손질을 잘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끓는 물에 닭을 데치실 때 너무 오래 데쳐서 닭 맛이 다 빠져버리지 않도록 닭의 표면 색깔이 좀 하얗게 변할 때까지만 데쳐서 기름기를 빼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재료를 넣을 때 순서는 순서가 뒤바뀌거나 잘못 되게 되면은 그 재료가 적당한 상태로 익질 않겠죠. 예를 들면 감자가 너무 일찍 들어가서 닭하고 같이 졸여진다든지 처음부터 그렇게 되면은 닭이 다 익는 동안 감자는 그냥 으깨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료를 넣을 때도 익는 속도에 따라서 순서를 정해서 좀 처음에 넣을 거, 그다음에 나중에 넣을 거 순서를 좀 정해가지고 따로따로 넣어주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포인트가 매운맛이긴 하지만 고춧가루나 고추장이 주는 그런 매운맛이 아니라 좀 개운한, 텁텁한 매운맛이 아닌 개운한 매운맛을 주기 위해서 오늘 고추기름을 활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좀 더 맵게 먹고 싶다 그러시면 청양고추의 양을 좀 늘리셔가지고 좀 더 개운한 매운맛이 나도록 해주시는 것도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졸일 때 마지막에 국물이 촉촉하게 남아있지 않으면 나중에 먹다가 굉장히 뻑뻑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주의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먹은 다음에 조금 뒀다가 남은 요리를 나중에 조금 더 데워서 다시 먹고 싶다 할 때는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면은 당면이 더 불어가지고 국물을 많이 흡수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물을 한 반 컵 정도 더 넣어서 살짝 더 끓여가지고 드시면은 원상태로 드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런 점을 유의를 하셔가지고 너무나 만들기 쉬운 요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강력하게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반마리의 닭이지만 이 정도 양이면 두 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양이 되겠고요. 한 4인 가족 정도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은 1kg짜리 닭 한 마리를 쓰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부재료의 양도 2배 정도 늘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양념의 양도 지금 양이 딱 2배로 늘려주시는데, 물이 제가 아까 2컵의 물을 넣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물은 한 3컵 정도, 한 마리에 닭일 경우에는 2배로 4컵으로 늘리지 마시고 3컵 정도만 하셔도 충분해요. 재료가 가진 수분도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양 맞춰가지고 불 조절 잘 하셔가지고 간이 쏙 뺀 찜닭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수업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